안녕하세요. 저는 곧 마흔을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부록의 뜻을 알아보니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제 인생도 정말 지금까지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겪었던 일은 제 인생관을 확 바꿀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누구보다 마음을 쏟았던 사람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었던 그때의 사건을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두 자매 중 첫째로 태어났어요. 여동생과는 2살 터울이었고 저희는 함께 자라며 서로 의지하는 시간들이 정말 많았답니다. 저희 집은 밖에서 보기엔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사실상 집안에선 매일 냉기가 감돌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엄마 아빠는 늘 할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저희 엄마를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를 해도 음식 준비를 해도 한 번을 칭찬하시는 법이 없었죠. 오히려 엄마에게 더 잘하라고 구박하신 적이 많았죠. 한 번은 엄마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는데 할머니가 난리를 피우신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국이 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이었죠. 애미야, 넌 음식을 하면 간도 안 보고 뭐하니? 불 앞에 서 있으면 뭐해? 하루 이틀 밥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간 똑바로 못 맞추는데 너 이 늙은 셈이 짜게 먹어서 일찍 가란 소리야? 이게 소금국이 아니면 뭐야? 어머님, 하나도 안 짜요. 애들도 잘 먹는데 왜 괜히 그러세요? 너무 짜면 제가 물을 좀 더 넣어드릴게요, 그럼. 뭐? 아이, 시애미가 짜다 그러면 죄송하다고 하지 못할 망정.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지금 나 늙었다고 갈시하는 거냐?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제발 좀 아침부터 그렇게 화 좀 내지 마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한 건데 왜 그렇게 화만 내세요? 엄만 그런 할머니에게 내내 서운함을 토로했지만 할머니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역시 옆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킬 뿐이었어요. 아마 그런 아빠의 태도 때문에 엄만 마음이 많이 식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할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부턴 저희 집에 평화가 올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제 착각이었더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엔 엄마가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할머니 눈치 보느라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했던 엄만 뒤늦게 사회생활도 시작하시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며 그렇게 활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 엄마 행동이 아빠 늘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어요. 아빤 평소에도 퇴근하고 와서 조용히 집에 계시는 걸 좋아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뒤로도 엄마 아빠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죠.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바로 새벽에 엄마 아빠가 크게 다투셨던 날이에요. 그날은 엄마가 회식을 한다며 늦게 집에 왔었는데 저희가 자는 줄 알고 엄마 아빠가 엄청 싸우셨습니다. 당신 지금 몇 시야? 몇 시인데 지금 집에 기어들어오고 있어? 지금 제정신이야? 애까지 딸린 애 엄마가 어떻게 밖에서 이 시간까지 놀다가 들어와? 뭐 난 밖에서 늦게 들어오면 안 돼? 당신은 회사에서 회식한다고 하면 새벽까지 내내 술 마시다가 들어오면서 왜 난 안 된다는 건데? 나도 엄연히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야. 당신은 되고 난 안 되는 그 이유가 뭔데? 뭐라고? 이 사람이 정말 밖에서 정분이라도 난 거야 뭐야?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애들을 돌봐야지 맨날 돈 번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놔돌고. 애는 뭐 나 혼자 낳았어? 당신은 바깥일 한다면서 주말에도 내내 쉬기만 하면서 왜 나한텐 애까지 돌보라고 난린데? 사실 저희가 어릴 땐 부모님의 성격 차이를 잘 몰랐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아빠가 참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엄만 평소에도 밝고 외향적인 분이셨고 친구도 많고 대화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반면에 아빤 늘 조용하고 고지식한 분이셨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두 분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의 갈등을 계속해서 보고 자라 그런지 결국 부모님이 제가 16살 때 이혼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사실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전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와 여동생은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아빤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누가 바람을 피우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저 성격이 많이 차이 나는데 자식이 있으니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왔던 걸 저희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저희를 보면서 아마 부모님은 더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엄마 여동생과 한 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잤는데 엄마가 슬그머니 저한테 말을 꺼내셨어요. 바로 이혼해서 미안하다는 얘기였죠. 효정아, 엄마랑 아빠는 이제 부부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효정이랑 은정이 엄마고 아빠야. 그거 알지? 그리고 미안해.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매일같이 엄마랑 아빠 싸우는 것보단 낫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우리 딸들 마음 아프지 않게 정말 잘할게. 아빠도 자주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니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 볼 수 있어. 그땐 제가 막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보니 부모님이 더 많이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아빤 저희를 정말 자주 보러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받고 방학이면 아빠 사는 곳으로 가서 내내 있다가 온 적도 있었죠. 평일에 학교 다닐 땐 아빠가 항상 오셨는데 매번 올 때마다 양손 가득 저희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잔뜩 싸오시곤 했어요. 효정아, 은정아, 아빠 왔다. 많이 기다렸지? 오늘따라 차가 엄청 밀리네. 빨리 오려고 일찍 출발했는데도 이 시간에 도착해버렸어. 미안하다 얘들아. 우와, 아빠, 오늘도 간식을 이렇게나 많이 사왔어? 야, 내가 좋아하는 빵이랑 과자랑 잔뜩 사왔네. 그래, 우리 효정이 좋아하는 거 아빠가 다 사왔지. 엄마 보기 전에 얼른 저기 숨겨놓을까? 오늘은 아빠가 우리 효정이랑 은정이랑 같이 자야 되겠다. 엄마 저녁에 약속 있다고 나가신다 그랬거든. 그래서 아빠가 오늘 하룻밤 딸들이랑 같이 있기로 했어. 진짜? 와, 신난다. 아빠, 그러면 저녁에 우리 치킨 먹자. 프라이드 양념치킨 먹는 거 어때? 그래, 그럼. 저녁에 다 같이 치킨 먹자고. 그렇게 저흰 아빠와도 정말 친밀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전 크게 방황을 했어요. 엄마 일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전학을 간 학교에서 친구들과 트러블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도 적응을 못하고 엄청 방황하고 헤맸었어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이 얘기를 터놓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서 힘들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엄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힘든 마음을 숨기게 되고 결국엔 삐뚤어지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부턴 학교에 가는 게 싫어 학교를 빼먹기도 했어요. 그걸 알고서 엄마가 엄청 화를 내셨던 적도 있답니다. 김효정, 너 왜 학교 안 갔어? 오늘 아침부터 엄마한테 선생님이 얼마나 전화를 했는지 알아? 왜 학교를 자꾸 안 가는 거야? 어디 아픈 거야? 뭐야? 아픈 게 아니라, 아픈 게 아니면 뭔데? 학교는 가야지. 엄마가 뭐, 너보고 학교 가서 1등을 하래, 상을 받아오래?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니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그게 아니라고. 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유가 뭔데? 엄마가 말을 해야 할지 말을. 입 꾹 다물고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땐 엄마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저 역시 학교에 적응을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엄마 정말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가 집까지 나간 적도 있었어요. 제가 집을 나가자
아빠는 생업도 뒤로하고 절 찾으러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진짜 여기저기 제가 갈 만한 곳은 싹 다 뒤져가면서 아빤 결국 전에 살던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절 찾으셨어요. 그때 딱 절 발견했을 때 아빤 절 안아주시며 눈물만 흘리셨죠. 그리고 집으로 절 데려다 주면서 아빤 내내 사과를 하셨어요. 효정아, 아빠가 참 미안하다. 우리 효정이 마음도 몰라주고 그동안 아빠가 너무 무심했지?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아빠가 너무 무심해서 엄마가 니들 키우고 돈 버느라 버거웠나 보다. 엄마가 많이 반성하고 슬퍼했어. 아빠도 참 미안하다. 아빠, 나 사실 전학간 학교에서 적응도 못하고 원래 친구들이 보고 싶어. 다시 원래 집으로 가고 싶어. 그래, 알았다. 효정아, 엄마랑 아빠가 잘 얘기해 볼게. 효정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어. 아빠가 더 잘할 테니까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자. 그날 아빠가 울면서 저에게 사과를 하시고 집에 갔을 때 엄마도 절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을 한 건지 알게 되었어요. 엄만 하루 종일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그동안 철없이 엄마가 저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시기였었거든요. 잘 살기 위해 이사를 간 거였는데 딸이 이렇게 적응을 못했으니 엄마도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땐 그런 엄마의 마음을 잘 몰랐고 가출을 하고 나서 나중에야 엄마의 진심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엄만 다시 원래 살던 지역으로 이사 가셨고 전 친했던 친구들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건 아빠가 전보다 더 넉넉하게 양육비를 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엄마 아빠는 세상에 둘밖에 없는 딸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 덕분인지 저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고요. 엄만 저와 여동생을 그 후로 더 신경 써주셨고 일을 좀 줄이는 대신 저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가끔씩은 엄마와 같이 분식집에서 저녁 먹고 같이 노래방 가는 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여기 맛있지? 요즘 친구들이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한다. 난 여기랑 저기 사거리에 있는 분식집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엄마 아직 저쪽 사거리 분식집엔 안 가봤지? 다음에 나랑 같이 가보자. 그래, 좋지? 효정아, 그럼 우리 은정이 오면 같이 노래방이나 갈까? 오랜만에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푸는 거 어때? 진짜? 너무 좋지. 엄마, 그럼 오늘은 일찍 나오지 말고 서비스 주는 것까지 다 부르고 나오자. 저번처럼 피곤하다고 일찍 나오기 없기야. 그렇게 저와 엄만 친구같이 지냈습니다. 아빠도 자주 집으로 오셔서 용돈도 챙겨주시고 엄마와 저희 관련된 얘기도 자주 나누시곤 했어요. 사실 주변을 봐도 이혼한 부부라고 하면 진짜 원수보다도 더 원수 같은 사이로 지내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오히려 이혼 후가 더 사이가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로선 누구보다 열심히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느새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여동생이 딱 대학 입학을 했을 때쯤 아빠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그때 만나던 아줌마와 재혼을 하게 되셨다는 소식이었죠. 사실 그전에도 아빠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언뜻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숨기려고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여동생까지 성인이 되니까 재혼을 결심하신 거였죠. 아빤 재혼하실 아주머니도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직접 만나보니 참 괜찮은 분이시더라고요. 아빠 집에 갔다가 같이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웃음이 참 포근하신 분이었어요. 효정이 맞지? 아줌마가 꼭 한번 얼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참 반갑고 좋다.
밖에서 밥 먹자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한 끼는 꼭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어. 괜찮지? 효정이 온다고 아줌마가 신경 많이 썼다. 편하게 먹어. 그래, 편하게 먹어. 좋아한다고 해서 갈비찜도 해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넉넉하게 했으니까 집에 갈 때 좀 싸가지고 가서 엄마랑 동생이랑도 나눠 먹어. 그렇게 아빠와 결혼하실 아주머니를 보고서 전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이랑 결혼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도 아빠가 재혼을 한다는 걸 듣고선 정말 쿨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사실 아무리 이혼을 했다지만 누가 전 남편의 재혼 소식을 달갑게 듣겠어요? 근데 엄만 아무렇지 않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 만나보니까 어떻든 괜찮은 사람이니? 하긴 네 아빠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여자 잘 만났겠지. 그래, 결혼은 언제 한다니? 아예 식장 잡고 한다니? 그냥 양가 친인척들만 모여서 하는 것 같긴 한데 결혼식장 빌려서 한대. 근데 엄마 괜찮아? 아유, 괜찮고 말고. 아빠랑 이젠 서로 각자 인생 사는 거지 뭐. 그나저나 아빠 축하해주러 가야 하지 않겠어? 넌 김씨 집안 자식이니까 당연히 결혼식 하면 가야지. 진짜? 엄마, 나 가도 괜찮겠어? 엄마가 좀 그러면 난 그냥 축하만 해줘도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네 아빠인데. 좋은 일이니까 너도 가서 같이 축하해줘야지. 엄만 걱정하지 마. 괜찮으니까. 그렇게 아빠의 재혼식에도 저와 여동생은 참석해 같이 축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도 다 같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사진도 찍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쿨한 집안이 다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부모님 모두 그만큼 저희 자식들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우선이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얼굴도 안 보고 살았겠죠. 그 점에 있어선 지금도 앞으로도 평생 부모님께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오랜 취준 기간 후 전 그렇게 꿈꾸던 대기업에 입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땐 엄마 아빠 모두 엄청나게 기뻐해 주셨죠. 엄만 케이크까지 사오실 정도였어요. 효정아, 정말 축하한다. 그동안 네가 진짜 노력하면서 고생했는데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우리 딸 장하다, 장해. 엄마가 너 합격했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알아? 정말 잘했다, 잘했어. 엄마 고마워. 이게 다 엄마 덕분이야. 취업 준비한다고 나 엄청 예민하게 굴었는데 그것도 다 받아주고. 미안해, 엄마. 내가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 꼭 호강시켜 줄게. 그래, 우리 큰딸 덕 좀 봐보자. 진짜 너무 축하한다, 우리 딸. 그렇게 축하 파티를 하면서 모든 식구들이 제 첫 취업을 축하해 줬습니다. 그 후로 여동생은 공무원이 되었고 엄마 아빠는 더 기뻐하셨어요. 사실 아빠는 재혼도 하시고 가정을 꾸리셔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엄만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재혼은 꿈도 못 꾸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동생은 이제 엄마의 삶을 살라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 엄만 여지껏 남자친구 한 번 안 사귀어 봤어? 우리 어릴 때도 한 번도 남자친구라면서 소개해 준 적이 없었잖아. 없긴. 엄마도 몰래 몰래 만났지. 근데 우리 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소개를 해주니.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뭐 그런 것뿐이지. 엄마, 이제 나랑 은정이 다 자기 밥벌이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엄마도 편하게 지내. 엄마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 인생 살아. 데이트도 하고 말이야. 뭐, 엄마 그럼 재혼해도 된다는 소리야? 당연하지. 아빠도 제 짝 만나서 잘 사는데 엄마라고 뭐 안 되겠어? 난 엄마가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앞으로의 꿈이야.
에이, 엄만 싫은데? 우리 딸들 양 옆구리에 딱 끼고서 평생 살 생각인데. 엄마 왜 시집 보내려고 그래, 너희들? 엄만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딸들이랑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저흰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실 대기업에 입사해서 일을 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일도 정말 많았고 야근도 매일같이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진짜 축 늘어진 미역같이 기운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정말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더 절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결혼이라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연애는 종종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일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오래 만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저도 30대 후반이 된 거였어요. 주변에서도 거의 다 결혼을 해서 솔로인 친구들이 몇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전 사실 이렇게 평생 혼자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취미로 배우려고 갔던 드럼 학원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직장 생활하다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드럼을 배우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친숙하게 저한테 다가와 말을 거는 걸 보고 사실 좀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자주 학원에 갈 때 마주치면서 친해지다 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직장인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장 애완도 서로 얘기 나누고 학원 끝나고 술 한 잔씩 하다 보니 많이 친해지게 됐죠. 그렇게 학원 친구로 친해지게 된 그 사람과 얼마 안 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거였고요. 제 남자친구는 사람이 참 착하고 순했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말 활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할 때가 정말 많았답니다. 전 원래도 말이 좀 없는 편이라 그런 점이 더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나 남자친구나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30대 후반에 약 7개월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딱 결혼을 마음먹고 나니 진행은 아주 순식간이더군요.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땐 진짜 대기업에 면접 보는 것 마냥 긴장을 정말 많이 했었답니다. 딱 예비 시댁 현관문을 열고서 예비 남편과 들어가는데 예비 시부모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부들부들 떠는 몸을 겨우 진정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대기업 다닌다고? 입사한 지는 오래됐다고 하던데. 아, 네. 졸업하고 1년 정도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서 그 다음에 취업한 회사예요. 벌써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어, 그러면 뭐 직장은 탄탄하겠구만.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니? 같이 사니? 아니면 따로 나와서 사는 중이야?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이혼하셔서 두 분이선 따로 사시고 전 엄마 여동생이랑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딱 부모님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예비 시모의 표정이 약간 찡그러졌어요. 아마 예상하지 못한 얘기가 나온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탐탁치 않은 목소리로 예비 시모는 얘기를 이어가시더군요. 이혼했다고? 그럼 이혼하신 지는 얼마나 된 거니? 그럼 아빠랑은 자주 연락하는 거야? 제가 고등학교 막 올라가기 전에 이혼하셨고 아버지와는 자주 연락하고 지냅니다. 헉, 그럼 뭐야? 친정이 두 곳이라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피곤하겠네. 예비 시모의 깊은 한숨에 저도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저만큼이나 당황스러운 사람은 바로 예비 남편이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런 말이 어딨어. 당연히 부모님 양쪽 다 뵈야 되는 거고 그건 나도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라면 어떡해. 아니 뭐 애미로서 그런 말도 못하니? 아주 그냥 팔불출이 따로 없네 정말. 뭐 어쨌든 니들이 좋아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뭐 어떻게 말리겠니? 그냥 허락해야지 뭘. 그래도 천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예비 시모는
강력하게 결혼을 반대하시진 않았어요. 이혼에 대해 좀 찝찝하게 생각하시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저에게 난감한 질문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예비 시댁에 인사를 하고 나서 저희 집에도 예비 남편이 인사를 오게 되었어요. 워낙에 넉살 좋은 사람이라 역시나 엄마에게도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장모님, 절 받으세요. 앞으로 제가 효정이 정말 떠받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효정인 공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장모님은 왕비님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나, 어쩜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 우린 딸 둘만 있어도 애교도 영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넉살 좋은 사이가 들어왔나 몰라. 장모님,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걱정 마시고 효정이 저에게 시집 보내주세요. 그래, 우리 사이 내가 우리 딸 보내주겠네. 앞으로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잘 부탁하네. 엄만 첫인상부터 예비 남편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아빠에게도 인사를 했는데 아빠를 봤을 땐 예비 남편이 정말 많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자 대 남자로 만나는 자리라 그런가 엄청 예의를 갖추고 아빠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장난꾸러기, 개구쟁이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아빠도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급하게 출장이 잡히는 바람에 엄마만 가시게 되었죠. 예비 시댁 쪽에선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남편, 그리고 예비 시누이와 예비 시동생까지 참석을 하게 됐고, 저희 집에선 엄마와 저 여동생, 이렇게만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양가 어머님들의 기싸움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첫 시작은 예비 시모가 먼저 뜬금없이 엄마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나저나 안사돈이랑 박가사돈께서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이혼 사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예? 갑자기 저희 이혼 사유를요? 왜 그런 거 물으시죠? 뭐 예비 며느리가 직업은 좋으니까 괜찮지만 아무래도 딸은 또 엄마 팔자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이런 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다 같이 가족이 된다는 생각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시죠. 그런 예비 시모의 말에 옆에서 예비 남편은 엄청나게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걸 여기서 왜 갑자기 물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엄마, 왜 그래? 그렇게 예비 남편이 말리는데도 예비 시모는 마치 그날 작정을 한 것처럼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가만히 계시더군요. 그런 모습에 엄마도 도저히 안 되겠는지 참지 않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궁금해하시니 얘기해 드려야죠. 저희 뭐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고 서로 성격이 달라서 헤어진 겁니다. 남들은 뭐 바람이다, 돈이다 이런 소리 하겠지만 저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딸도 그만큼 똑부러질 겁니다. 대기업 다니는 건 아시죠? 10년 넘게 다니면서 누구보다 착실하게 자기 앞길 걸어온 애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비 사회보단 연봉도 아마 세고 직업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도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라고 해서 허락해 준 것뿐이에요. 전 우리 딸 안목을 믿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굳이 원하지 않는 집안에 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면 이쯤에서 저희도 그만하죠. 엄만 정말 냉정하게 예비 시모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엄만 거기에 당하지 않았죠. 엄마의 당당한 말에 예비 시모는 그제서야 조금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행히 옆에서 남편이 상황을 잘 정리했고 그렇게 무사히 상견례가 끝나게 되었어요. 사실 상견례가 끝나고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비 시모 자리가 왠지 만만치 않게 보이니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였어요. 제 나이 이제 40대가 다가오면서 전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부터 회사를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딱 그 기회가 온 거였죠. 그때가 딱 결혼하기 2달 전이었고요. 그걸 알고선 예비 남편이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전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눈을 아주 부라리면서 화를 내는데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아니, 회사를 그만두는 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을 하면 어떡해. 그런 중요한 걸 어떻게 이 시점에서 결정을 하냐고. 무슨 소리야. 나 이직한다고 내내 얘기했었잖아. 내 얘기 제대로 듣지도 않았던 거야? 그리고 생활비는 알아서 반반 낸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야 대체? 뭐가 문제냐니? 지금 생활비가 문제야? 지금이야 네가 벌어놨던 돈으로 생활비 낼 수도 있겠지. 근데 나중에 돈 없으면 어쩔 건데? 너도 다른 취직한 여자애들처럼 남편 돈만 보고 살 거야? 뭐? 지금 나더러 취집이라고 했어? 그럼 아냐? 요즘 세상에서 외벌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갑자기 말도 없이 그만두냐고. 결혼식 겨우 2달 남았어, 2달. 진짜 코앞에 두고 그만두는 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결국 그날 처음으로 예비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얘기를 했었는데 별 생각도 하지 않다가 제가 진짜 그만뒀다고 하니까 화를 내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직장 그만둔 걸로 취집을 운운한다는 것도 너무 화가 났고요.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건 바로 다음 날 예비 시모의 전화였어요. 전 결혼 준비 때문에 전화가 온 줄 알고 예비 시모의 전화를 얼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엄청난 고함이었어요. 예, 너 회사 그만뒀다며? 그게 사실이냐? 너 정말 그만둔 거야? 네? 네, 저 회사 그만뒀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 너 정말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다른 건 몰라도 회사 네가 어떻게든 잡고 있었어야지. 안 그래도 부모 이혼했다는 소리 마음에 안 들었더만 대기업 다닌 거 그거 하나 보고 허락한 건데. 근데 그 회사를 그만둬?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님, 회사야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걸로 일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네가 대기업 그만두고 뭘 할 건데? 그거 아니면 별 볼 일도 없는 애가 너 작심하고 회사 그만둔 거 아니냐? 우리 아들 피 빨아먹으려고 그만둔 거 아니냐고. 당장 회사 가서 사표 수리 취소하고 다시 회사 다니겠다고 싹싹 빌어서 어떻게든 다시 다녀. 그러지 않고선 나 너 며느리로 절대 인정 못한다. 그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속에서 울컥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 마침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 우리 딸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지금 딱 바쁠 시기인데 아빠가 전화한 거 아니지? 아빠 괜찮아. 근데 무슨 일이야? 뭐야? 아니, 우리 딸 목소리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결혼 앞두고 신나하는 우리 딸인데 왜? 뭔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빠한테 다 얘기해봐. 결국 전 아빠에게 그날 있었던 얘기를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결혼에 대해 뭔가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던 찰나였는데 예비 남편이고 예비 시모고 저런 식으로 나오니 더 제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며 불며 아빠에게 하소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빤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효정아, 오늘 그 집안 식구들 싹 다 불러라. 아빠가 저번에 상견례 때 못 본 거 이번에 대접한다고 부르고 당장 저녁에 만나자. 그렇게 그날 저녁 전 예비 시부와 예비 남편을 모시고 고급 식당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예약을 해둔 거라면서 말을 하자 예비 남편은 또 좋아라 하면서
당장 예비 시부모를 모시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역시나 예비 시부모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처음 보는 저희 아빠에게도 거만하게 굴기 시작하더군요. 그쪽이 이혼한 그 아버지란 사람이시구나. 뭐 저녁 대접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지만 아시죠? 그쪽 따님 회사 그만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리까지 마련하신 거 보니 저희한테 싹싹 빌려고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통해요. 아, 그러십니까? 그럼 말이 더 쉽게 풀리겠네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작에 그때 뵀으면 제가 바로 알아봤을 텐데 저도 역시나 우리 딸 보낼 수 없을 것 같네요. 예? 뭐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혼한 부모에 거기다가 대기업도 그만두고 이제 볼 것도 없는 앤데 아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뭐 자존심 싸움 하십니까? 자존심이라뇨? 자존심을 챙겼으면 애초에 우리 딸 그런 집안에 시집 안 보냅니다. 아드님 어디 중견기업 다닌다고 했죠? 그 회사 좋죠. 좋은데 뭐 아직 직급도 과장을 못 달았다면서요? 거기다가 연봉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까부십니까? 아빠의 말에 예비 시부모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표정이더군요. 예비 시부모 입장에선 저희 집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당당하게 나오니 더 당황해 하더라고요. 뭐예요? 참, 없는 사람이 더하다더니만. 아, 뭐 그럼 그쪽은 뭐라도 돼요? 뭐 그쪽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도 됩니까? 아, 제 소개를 안 했었네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아빤 예비 시부모에게 명함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그 명함을 보더니만 예비 시부모는 처음에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뭐야,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회사 대표면 답니까? 얼마나 대단하냐고 했더니만 요즘은 개나 소나 다 회사 차려서 대표합니다.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말한다고. 그때 예비 시부모가 콧방귀를 뀌면서 또 무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핸드폰으로 회사를 검색하던 예비 남편이 엄청나게 당황스러워하더니 핸드폰 화면을 예비 시부모에게 보여준 거였어요. 엄마, 엄마, 여기 이 회사인데, 여기 연매출이, 뭐야, 진짜로 여기 회사 맞아? 거짓말 아니고, 여기 이 회사가 맞냐고?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나 놀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빤 연매출을 공개하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이지만 직원도 많고 연매출도 탄탄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전부터 아빤 후계자 양성을 위해 저나 여동생에게 회사 물려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재혼한 아주머니와는 자식이 없다 보니 아빠가 저희에게 물어보신 거였죠. 그런데 동생은 회사 운영에 아예 관심이 없었고 저 역시 처음엔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되다 보니 좀 더 넓은 세상, 좀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 그렇게 제가 회사를 이어받으려고 했던 거였죠. 결혼을 하고서 좀 신혼을 즐기다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걸 모르고서 대기업을 그만뒀다는 소리만 듣고 예비 시댁은 난리가 난 거였어요. 예비 시모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어, 어, 이게 아니 그럼 회사를 그만두고 일한다는 데가 아빠 회사였니? 네, 아빠가 회사 이제 퇴직하시고 저한테 회사를 물려주신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결혼하고서 좀 쉬다가 제가 이어받으려고 했거든요. 어머, 그랬구나. 난 그냥 네가 쉬는 줄 알고 그랬지. 아니, 이런 분이 아버님이시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난 또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시는 줄 몰랐지. 아니, 이게 공이 얼마야? 연매출이 이게 진짜 맞는 거니? 네, 맞죠. 저희가 뭐 또 없는 얘기를 하겠어요? 아유, 그렇구나. 아유,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또 오해를 했네. 며느라, 난 네가 평생 쉰다고 하는 줄 알고 정말 미안하다.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섣불렀지요? 순식간에 그렇게 태도가 바뀌는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아빤 정말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와 아빠가 그렇게 웃음을 짓자 예비 시모는 또 분위기가 풀린 줄 알고 신나하더라고요. 아유, 원래 가족이 된다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좀 오해도 있고 풀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죠. 이렇게 훌륭하신 아버님 밑에서 컸으니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한 것 같아 참 미안합니다. 오늘 일은 제가 사과드릴게요.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가 너무 예민했네요. 아닙니다. 뭐 예민하신 거 없고요. 저희 딸 결혼 못 시킵니다. 예? 아유, 그게 무슨, 아니, 결혼식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못 시키시다니요. 기분 많이 상하셨어요? 아이,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말 한 건 아니었는데. 다 듣고 왔습니다. 이혼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대기업 그만뒀다고 하니 별 볼 일 없다고 하셨죠? 예, 저희 이혼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부가 이혼한 게 제 딸한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혼해서도 애들 엄마하고는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거든요. 누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인생을 위해서 각자 인생 살기로 한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자식에 대한 마음 하나는 저나 애들 엄마나 마찬가지고요. 냉정한 아빠의 말에 예비 시부모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은 그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해 했어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하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진짜 더 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닐세. 자네랑 우리 딸 인연은 여기서 끝이네. 감히 우릴 그렇게 모욕해? 내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기업 그만둔 거 가지고 이렇게 무시하고 파혼까지 언급해? 난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하네. 우리 딸이 다시 한다고 해도 내가 옆에서 뜯어 말릴 거야. 아이고, 사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저희가 무조건 잘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만 좀 생각을 다시 해 주십시오. 흥, 사람이 이렇게나 달라집니까? 이보세요. 그쪽이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걸 제발 좀 생각하고 사세요. 사람 그렇게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래도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본색 보여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 대접을 해드린 겁니다. 그럼 잘 드시고 가시죠.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 결혼 못합니다. 파혼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니, 사돈. 아니, 사돈 왜 그러세요? 효정아, 너도 파혼할 생각이니? 아니지? 결혼도 얼마 안 남았잖아. 넌 아니지? 전 그렇게 아빠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애걸복걸 애원하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냉정하게 뿌리쳤어요. 그러자 예비 남편이 뛰쳐나와 절 붙잡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한심하고 찌질하더군요. 효정아, 우리 진짜 헤어져? 결혼식 이제 코앞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어?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내가 잘할게. 내가 정말 잘할게. 야, 너도 똑같아. 네가 회사 그만두면 내가 뭐라고 할 것 같니? 당장 가서 돈 벌어오라고 했겠어? 아님, 가사 싹싹 빌어서 사직서 다시 받아오라고 했겠냐고. 넌 날 아내로 본 게 아니라 돈줄로 본 거겠지. 너 같은 사람이랑은 내 인생 평생 같이 할 수가 없어. 끝이야, 끝. 그렇게 전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들리는 소식으론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이 그 식당에서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였어요.
예비 남편은 자기 엄마에게 엄마 때문에 파혼했다며 난리를 피우고 그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에게 네가 제대로 행동 안 해서 이 사달이 났다며 화를 냈다는 거였어요. 참 그 말을 듣고 나니 파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나중에 전 예비 남편이 연락이 와 사는 말은 더 기가 막혔고요. 효정아, 나 우리 집이랑 아예 연 끊었어. 나도 우리 엄마가 진짜 그럴 줄 몰랐어. 너랑 헤어지고 엄마가 다 내 탓이라면서 화내는 거 있지? 엄마가 그럴 줄이야. 나 우리 집하고 연 끊고 혼자 나와서 살아.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나 너랑 이렇게 통화하고 싶지도 않거든? 제발 좀 나한테 관심 꺼줄래? 전화도 다신 하지 말고. 효정아, 나 이제 혼자야. 우리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었는데 정말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정말로 잘할게. 우리 행복했었잖아. 행복? 웃기시네. 야, 내가 너에 대해 안 알아본 줄 아니? 너 알고 봤더니 빚쟁이더라. 그리고 그렇게 잘났다고 하던 시댁도 빚이 어마어마하던데. 그래서 내가 대기업 그만뒀다고 가니까 그 난리였구나. 참 속보인다 속보여. 야, 넌 네 급에 맞는 사람 만나서 살아.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왜 날 찾고 그래? 그렇게 무시하던 날. 난 너랑은 다음 생에도 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내 인생에서 꺼져주라. 그렇게 전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전 예비 남편의 손을 냉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참 많았더라고요. 처음 인사 갔을 때도 부모님이 이혼한 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반대 한 번 없이 결혼하라고 했던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집안은 모두 다 빚이 그렇게나 많았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같이 빚을 갚아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전 더 좋은 며느리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부모가 이혼을 했으니 초기에 기선제압만 제대로 해두면 자기들 손아귀 안에서 멋대로 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였고요. 그걸 알고 나서부턴 얼마나 더 소름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진짜 별거 없는 사람이 더하다는 게 딱 이때 쓰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은 물 건너가게 되었어요. 지금은 전 아빠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도 제가 아빠 회사로 들어간 걸 정말 잘했다고 해줬습니다. 요즘은 엄마가 계속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무언의 압박을 주시곤 해요. 당신 우리 딸 회사를 가르친다고 자꾸 스트레스 주면 내가 거기 쫓아갈 거 알지? 우리 딸 괴롭히면 진짜 나한테 혼나? 아유, 걱정하지 마. 효정이 내 딸이기도 하니까. 내가 우리 딸 더 아끼지. 그렇게 지금도 엄마 아빠는 친구처럼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아빠가 이젠 60대 후반이 되셔서 정말로 은퇴를 하실 시점이라 저도 열심히 회사 일을 배우고 있고요. 아직은 아빠만큼은 아니지만 잘 배워둔다면 저도 아빠만큼 좋은 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분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다 보니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여동생은 올해 4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부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사람이 욕심 없이 수더분한 게 딱 여동생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거기다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된 여동생은 앞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답니다. 제가 이모가 된다니 벌써부터 너무 설레고 기쁜 거 있죠? 저희 엄마랑 아빠도 할머니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두가 조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저희는 세 가족도 맞이하고 서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비록 제 결혼은 좀 힘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 뭐 괜찮습니다. 정말 제 운이 있다면 언젠간 좋은 짝을 만날 수도 있겠죠. 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엄마 함께 평생 이렇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해요. 내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시기는 내가 힘들 때라고들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내 편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으로 정말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 고통을 나누고 기쁠 때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소중히 하고 아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선 그런 사람들이 계신가요? 만일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앞으로 더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전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